안녕하세요. 2021-0564 조성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진의 전입 과정과 온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플라스크를 보시면 1주차 때 진행했던 1차, 2차, 3차 메모를 하여 경화가 완료된 플라스크가 있는데요. 자, 이제 경화가 완료된 플라스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어 풀어주게 됩니다. 다음 과정인 레진 전입을 하기 위해서 함을 분리시켜줘야 하는데, 이제 분리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는 함에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언더컷이 없게 작업을 했었더라도 이게 석고로 메모를 했기 때문에 분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뜨거운 물에 담궈줘 물의 온도가 플라스크에 전달되어 안에 있는 파라핀 왁스를 연화시켜 녹게 되어 언더컷이 없다면 쉽게 상함하음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할 때는 뜨거운 물이 아닌 스팀 클리너라는 기계를 이용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스팀 클리너의 정중앙에 함을 놓고 밑에 있는 스위치를 켜게 되면 기계의 모든 부위에서 스팀이 나오게 돼서 함에 열을 가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관건은 얼마나 연화를 시켜줘야 하냐인데, 이제 왁스가 너무 녹아서도 안 되고 연화되기 전인 상태여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7분 정도 스팀 클리너에 넣어서 연화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스위치를 켜게 되면 사방에서 이제 스팀이 나와서 왁스가 연화되는 방식인데요. 자, 이제 약 7분 정도 스팀 클리너에 넣고 꺼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약 7분 정도가 지난 상태고, 이제 열에 의해 뜨거워진 플라스크를 장갑을 껴서 조심스럽게 꺼내줍니다. 이제 플라스크 뒤랑 앞에 있는 결함에 스파츌라를 넣어서 분리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이제 상함과 하함을 분리시켜주는데, 이때 아무리 언더컷이 없더라도 석고가 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히 스파츌라를 이용해 홈에 끼워줘서 흔들어서 조심히 분리시켜줘야 합니다. 이제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흔들어서 전 후방이 자연스럽게 움직여 언더컷이 없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분리가 됐고 왁스가 딱 적당히 연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라핀 왁스는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왁스워시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함에 지금 보시면 인공치아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3차 메모를 할 때 왜 경석고를 이용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레진 전압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때 레진 전압 과정을 진행할 때 인제 및 레진을 전압하는 과정에서 치아의 위치 이동을 석고보단 이제 경석고가 더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석고를 이용하여 3차 메모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만약에 이때 석고로 3차 메모를 진행했다면 레진 전입 과정에서 압력에 의해 치아
치아에 위치 이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석고를 이용해 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왁스워싱, 왁스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아까와 같이 스팀 클리너 정중앙에 상암과 하암을 위치시켜 주시고, 이제 왁스워싱을 할 때는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같이 스팀기를 이용하여 왁스를 제거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형에 골고루 스팀기를 뿌려줘서 완벽하게 왁스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제 왁스워싱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인공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엠브로저 부분에 왁스를 확실하게 제거해 줘야 합니다. 이때 왁스가 덜 제거된다면 인절미 레진을 전입할 때 안에 잔류한 왁스들이 인절미 레진이 안에 잔류한 왁스를 밀어내지 못해서 인절미 레진이 덜 채워져서 나중에 의치상에서 기포가 생기거나 이제 결합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인공치 사이사이 엠브로저 부분을 왁스워시를 통해 제거해 줘야 합니다. 이때 아무리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수분기가 없어지게 되면 파라핀 왁스가 다시 굳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분기가 있을 때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스팀기 말고 끓는 물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끓는 물을 상암, 하암에 부어주면서 왁스를 녹여 제거해 줍니다. 자,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 과정은 분리제 도포입니다. 이제 분리제 도포는 섞어 분리제가 아니고 이제 레진을 전입할 거기 때문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줘야 하는데,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 시기는 지금 현재는 플라스크가 많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제 많이 뜨거운 상태가 아니고 이제 플라스크가 좀 식고 난 후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따뜻한 상태에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해진 플라스크입니다. 이때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따뜻해진 상태고,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데, 이제 레진 분리제는 인공 치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어야 합니다. 붓을 이용해서 골고루 액체 형태가 남지 않도록 코팅해 준다는 생각으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고요. 이때 절대로 과잉된 레진이 없도록 골고루 잘 코팅해 줘야 합니다. 이제 레진 분리제를 골고루 도포하지 않게 되면 디플라스킹 과정에서 레진에 이제 석고가 묻어서 이 묻은 석고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레진 분리제를 골고루 도포해 줘야 되고요. 자, 이때 상암 이제 인공치아 부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할 때는 작은 붓을 이용해서 골고루 인공치아에 묻지 않게 도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레진 분리제가 도포가 끝났고요. 이제 레진 파우더와 지금 손에 들고 레진 리퀴드를 서로 혼합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배합에 맞게 둘이 믹싱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리퀴드는 저희가 사용하는 레진은 이제 열에 의해 중합되는 레진 리퀴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레진에 리퀴드를 혼합해주고 믹싱을 해줍니다. 이제 레진 믹싱이 끝나게 되면 레진은 이제 스티키 상태, 인절미 상태, 고무 상태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스티키 상태, 고무 상태가 아닌 인절미 상태 때 레진을 쓰고요. 인절미 상태가 아닌 스티키 아니면 고무 상태의 레진을 전입하게 된다면 이제 기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절미 상태의 레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믹싱이 완료됐고요. 이제 믹싱이 완료된 상태 위에 셀로판지를 덮어주고 그 위에 물체를 올려놔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레진 혼합이 끝나게 됐는데 이제 리퀴드가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발을 막기 위해서 위에 공간을 막아주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상태가 이제 스티키 상태입니다. 지금 막대기로 레진을 건드리는데 레진이 붙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손으로 만져도 달라붙지 않는 그런 인절미 상태의 레진이 완성됩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주면 지금 손으로 만져도 손에 달라붙지 않고 이 지금 인절미 상태가 완성됐고요. 이제 손으로 비비고 주무르고 비벼주면서 안에 있는 기포를 제거해주는 과정이고요. 서로 뗐다 다시 붙여서 원래 모형으로 이제 기포 제거가 완료되었으니까 레진을 모형에 주입해주고 오버패킹으로 많은 레진을 전입시켜 압력을 제거해주는 방식을 이용해줍니다. 위에 셀로판지를 덮어주고 하함을 붙여서 이제 프레스라는 기구에 넣어주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가할 수 없는 압력을 이 프레스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1차 시합, 2차 시합, 3차 시합을 진행하게 되는데 1차 시합은 약 1000파운드 정도의 압력을 가해줍니다. 이제 2000파운드 정도의 압력을 가해주면 오버패킹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오버패킹한 이유가 이제 오버된 레진을 제거해 줄 수 있는데 압력을 가하면 과잉된 레진이 튀어나오면서 1차 시합이 된 모습이고요. 이제 하함과 하함을 분리시켜줘서 과잉된 레진을 손으로 제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셀로판지를 붙여주고 이번엔 2차 시합을 가해줘야 합니다. 2차 시합은 약 1500파운드 정도의 압력을 가해줘야 합니다. 1차, 2차, 3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1차 때보다는 2차 때 과잉된 레진이 덜 나오는데 그래도 2차 때 더 많은 압력을 가해줘서 남은 레진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상암, 하암을 분리해주고 역시나 과잉된 레진을 손을 이용해서 제거해줍니다. 자, 3차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약 2000파운드 정도의 압력을 가해서 과잉된 레진을 제거해주는 방식이고요. 3차가 끝났다고 하면 이제 셀로판지를 떼고 상암과 하암을 붙여서 다시 한번 프레스라는 기계에 넣어서 3차 때와 똑같은 2000파운드의 압력을 가해줍니다. 자, 3차 때와 똑같은 압력이 가해진 상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은 이제 인절미 레진이 단단한 수지에티로 변형되는 물속에서의 중합 온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저 한 플라스크만 넣게 되면 이제 인절미 레진이 팽창하면서 기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클램프에 넣고 압력을 가해줘서 물에 넣어서 중합 온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 보이시는 기부에 중합 온성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 기계에 넣어줘야 하는데요. 클램프를. 이제 이 기계는 온도와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끓는 물에 이제 약 35분 정도, 온도는 약 95도에다가 시간 약 35분 정도로 맞춰두고 클램프를 안에 넣어두게 되면 인절미 레진이 단단한 수지의치로 바뀌게 됩니다. 끓는 물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로 35분간, 약 35분간 넣어두게 되면 아까 전입한 레진이 수지의치로 변경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 레진 전입 과정과 중화 온성 과정을 거치는 과정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